202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약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만 지급을 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반대로 대표자, 즉 임원의 급여는 하한은 없는데 세법상 한도, 즉 상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일정 한도 이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혜원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죠. 바로 법인 사업자 대표자 급여가 얼마가 적당할까입니다.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중소기업 대표자 급여는 5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다라고 봐서 그냥 무턱대고 500만 원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대략적인 평균 연봉은 한 2, 3억 정도 오른 것 같긴 합니다. 적정급여를 정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부터 금융거래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그 소득세 절세와 또 법인의 법인세 절세까지 동시에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급여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직원 급여와 달리 법인 대표자 급여는 그 취급을 달리 하셔야 돼요. 직원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리 많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상한선은 없고 하한선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202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약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만 지급을 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반대로 대표자, 즉 임원의 급여는 하한은 없는데 세법상 한도, 즉 상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일정 한도 이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만큼 임원들은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법상 제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원의 보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이 그것인데요. 급여의 경우에는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급의 임직원보다 더 과다하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비상근 임원이나 사회이사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딸이 과장으로 재직 중인데 동일 직급인 다른 과장님들보다 연봉을 3천만 원 더 받는다 하게 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억울한 거는 이 대표이사 딸은 법인의 비용으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받은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는 그냥 근로소득세대로 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상여금을 살펴볼 텐데요. 임원 상여금의 경우에는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혹은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지급 규정 자체가 없다면 전액 비용이 부인돼요. 한도가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비용 처리됐던 급여에 대한 법인세를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올 때 조사관이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장 기본적으로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임원 상여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제일 먼저 검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반면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한도 규정이 별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퇴직금의 경우에도 일반 직원은 한도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정관상 금액까지는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해 주지만 정관상에 한도 규정이 없게 되면 일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한도로 해서 인정을 받게 돼요. 따라서 임원의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관련 규정을 정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정관에 보수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이 보수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보통 3월 말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확정짓게 되는데, 이때 임원의 보수와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 반드시 결의하는 내용을 남겨두셔야 돼요. 임원의 보수 산정과 그리고 임원의 보수 변경 내용 모두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셔야 되고, 산정 근거 또한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보통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의 연계에서 합리적인 보수와 상여금 산정 근거를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그냥 임의로 정한 금액이거나 뭐 회사 규모 등을 비추어서 뭐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이제 정했거나 했을 때는 세무상으로 부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또 동일 직급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지, 만약에 지배주주의 아들, 딸에게 동일 직급 대비해서 높은 급여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부인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근데 주주총회를 열지 않죠. 그래서 1인 주주나 뭐 가족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보수 같은 것들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찮더라도 매년 관련 내용을 서류화라도 해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꼭 남겨두셔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표자 급여는 얼마로 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4대 보험과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급여 산정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익이 나지 않거나 결손이 나는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우선 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 급여를 무보수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생활비만큼 설정하셔도 되고, 근데 회사가 적자인데 급여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표자가 본인 돈을 넣어서 빼면서 세금은 또 내야 되니까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급여를 무보수로
선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만 만약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즉 개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액으로라도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서 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는 건강보험료가 월급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역보험료에 비해서 저렴할 수 있죠. 자, 이제는 회사의 이익이 좀 나기 시작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법인세는 회사 이익이 약 2억 원까지는 9%,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9%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억 이하는 9.9%, 2억 초과는 20.9%죠. 다양한 급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드려보면요. 우선 회사 이익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9% 법인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대표자의 연봉을 2,800으로 설정하면 4대 보험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약 278만 원으로, 이걸 연봉 2,800만 원으로 나누면 9.92%가 됩니다. 즉 270만 원을 어차피 법인세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급여로 비용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이고 대신에 그거를 4대 보험과 세금으로 내서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가져오는 게 유리하겠죠. 만약에 4대 보험은 고려하지 않고 세금만 고려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연봉 7,5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9.86%가 되어서 약 9.9%와 비슷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7,500만 원을 대표자 급여로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740만 원 정도 아끼고 이걸 대신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서 개인 소득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적정 수준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이제 20.9%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의 연봉이 되었을 때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20.9%가 되느냐를 따져보면요. 아까처럼 4대 보험과 세금을 합쳐서 따져보면 연봉 9천만 원 기준일 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4대 보험과 세금이 1,117만 원으로 약 20.9%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하는 금액이니까 9천만 원만큼은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 대신에 4대 보험과 세금을 내고 대표자 개인 근로소득으로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겠죠. 만약 세금만 고려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연봉이 1억 4,900 정도는 되어야 실질적인 세부담이 20.9%가 됩니다. 즉 1억 4,900, 약 1.5억 정도죠. 이 정도까지는 연봉을 설정해도 된다라는 의미겠죠. 세부담 관점에서만요. 보통 4대 보험이 부담된다고 해서 대표자 급여를 매우 낮게 설정하거나 무보수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되면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적어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익잉여금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 추후에 이걸 배당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배당소득 또한 개인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데다가 근로소득처럼 근로소득공제나 연말정산 이런 것들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수 있고요. 또 갑자기 만약에 대표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이익잉여금으로 인해서 평가되는 주식가치가 높아져서 또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또 4대 보험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급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자 급여를 너무 높게 잡으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또 너무 낮게 잡으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업계 평균 수준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법인의 어떤 수익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정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대표님들의 급여 설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절세미녀가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